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공동체 일자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인데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청년 취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전주시 병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국가가 사립대학에 주는 보조금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등록금 동결에 학생 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방 사립대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공동체 일자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늘었는데도 오히려 전체 인건비 예산이 줄어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거해온 현수막을 정리하는 공동체 일자리 작업 현장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9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 서민들에게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요긴한 자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많잖아요. 5시는 혼자 살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지. 전북의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2014년 846명에서 지난해 493명, 올해는 382명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의 5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 참여자도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4대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이 있죠. 그럼 나 떨어져서 일 못해서. 정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라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컸지만 전체 인건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여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들므로써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가 더 확보해야 될 좀 절실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에 밀려 노약자와 서민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청년 취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 학생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몽골, 러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번 학기 20명의 학생이 이 전문대학에 입학해 용접 이론,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하고 5년 동안 근무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용접 분야는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화상에 노출되는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꺼려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국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회피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북 기업들은 9만 4천여 명의 구인을 신청했지만 채용은 2만 8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구인 충족률이 30%에 그쳤습니다. 급여 근로 조건 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일자리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구인 충족률도 낮고.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년 실업 대책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 대졸자뿐만 아니라 고졸자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이전 지역을 호남과 대구, 경북 등 광역권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전북 대졸자와 고졸자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이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의 위탁 운영회사가 전라북도의 악취 배출시설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사건에 대해 악취 배출시설 지정에 문제가 없다며 전라북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은 오는 8월까지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이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올해 30억 원을 들여 모두 15개의 백제 유적 관리 협력 사업을 펼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백제 세계유산센터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 관광 시스템을 만들며 백제 유적 8곳에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해 한성 백제 유적과 익산 쌍릉, 제석사지 등 다른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대 승부처로 알려진 전주시 병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진 예비후보는 전 서해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정치 신인인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공약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대 약대 유치, 전주역과 전북대를 잇는 문화 허브 조성, MBA급 KCC 체육관 건립, 청년희망 아카데미 유치 등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젊은이 10명 중 4명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는 재선에 도전합니다. 도의원을 거쳐 현역 의원이 된 만큼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며 더불어 잘 사는 전주를 만들 계획입니다. 핵심 공약은 기금운용본부 유치, 혁신도시의 국제금융도시 조성, 탄소 메가밸리 조성, 덕진공원과 건지산 명소화 등입니다. 전라북도처럼 주력 산업이 약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로 첫 번째로 국제금융도시의 비전을 전라북도에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시 병에서 4번째 금배지를 노립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 전 의원이 4년 만에 다시 지역구를 탈환할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과 정책은 관광도시 전주로 자영업 활성화, 전주 완주 통합, 땀 흘려 일한 만큼 받는 공정임금법 제정, 법원 이전 부지의 디지털 도서관 건립입니다. 19년 전에 한옥마을이 해제됐었는데 이걸 되살려낸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이 한옥마을을 동양의 밀란으로 만들어서 관광도시 전주로 자영업을 살리겠다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전주시병 선거구는 3명 모두 전주고 출신으로 선후배들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토박이를 자처하는 김성주 의원의 재선이냐, 아니면 정동영 전 장관의 정치 복귀가 성공하느냐, 그리고 정치 신인인 김성진 전 교수가 어떤 득표율을 보이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안정권에 전북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주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한 38살 신보라 예비후보가 청년 몫으로 7번을 받았고, 김제 출신의 72살 전 새누리재정위원장 김철수 예비후보는 18번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읍 출신의 이수혁 전 육자회담 초대수석 대표를 비례대표 14번으로 선정했고, 국민의당은 군산 출신의 박주현 변호사를 비례대표 3번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 등으로 구성된 전북 총선 공동투쟁본부가 총선 후보들에게 12개 요구안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후보들이 쉬운 해고를 없애고 밥살 수입을 저지하며 민생 빈곤과 청년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는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에서 사립대에게 주는 보조금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등록금 동결에 학생까지 줄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전북의 7개 사립대학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1,400억 원입니다. 원광대가 6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대 466억 원, 우석대 184억 원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장학금과 산학협력단 지원비로 구성되는데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직접 활용합니다. 문제는 국고 보조금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해 대학 간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153개 대학에 지원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사립대학은 2조 원을 받아 전북 7개 대학이 받은 보조금을 합친 것보다 무려 14배가 많습니다. 2,8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연세대는 무려 전북의 모든 사립대학이 받은 금액보다 2배가 많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학생이 줄고 수년째 등록금까지 동결된 지방 사립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 쪽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의 논리가 많이 강해지셨어요. 교육부도 그러시고 산업부도 그러시고 서울 중심으로 큰 대학 중심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여건이 동등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 재정사업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 전북 사범대학들의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5개 사범대학 평가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는 B등급을, 우석대는 C등급을 받아 정원 30%를 줄여야 합니다. 일반 대학 교직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D등급을 받아 50%의 정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 육교 철거로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용머리 육교 철거를 위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 완산교에서 용머리 육교 사이의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6년 전 설치된 용머리 육교는 이동 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철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가 이른바 바바리맨 행세를 하다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상가 앞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시켜 공연 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초에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주지 않고 공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월 군산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6억 2천만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임금을 공탁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항소심 소송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환수가 어려워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맡은 위원회 활동이 지난 2009년에 끝났기 때문인데요. 특별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발목에 잡혀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김남시공의 할아버지 김영진 선생은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항일운동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조선과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하다 일제 모진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해방 뒤 김구 선생이 직접 전주에 있는 김영진 선생의 후손을 찾아올 만큼 각별한 동지였습니다. 김창수, 김영진 둘이 죽였다. 그럼 강구를 붙여놨어. 우리 할아버지는 전주도 잡히고 김구 선생은 황해도도 잡히고. 김영진 선생은 금구의 대접주로 활동하는 등 동학 농민혁명에도 참여한 사실이 여러 문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선생을 비롯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318명은 아직까지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등록되지 못한 이유는 특별법에 있는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2009년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는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실 산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맡아왔지만 활동 종료 이후 등록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분들이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특별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2차례나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마을에 방치된 폐기물을 줍고 꽃과 나무 등을 심어 경관을 조성하는 국민실천 운동입니다. 오늘 발대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전국에서 함께 펼치기로 협약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한번 왔다 가면 또 오고 싶은, 그래서 계속 방문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생명 규제 프리존 후보 지역인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규제 프리존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도별로 산업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제를 푸는 제도로 전북에서는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버스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단체 협약 체결 교섭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3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전주방송의 문화향이 전북 유일의 지역문화 소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려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다며 전북의 다양한 계층과 직업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고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용덕 전주세관장,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이흥재 전 전북도립미술관장 등 3명이 새로운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기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내일 익산 서동시장을 시작으로 올해 35개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전북 상인연합회가 함께 주최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초청가수 노래와 상인, 시민의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매주 토요일 JTB 전주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전북애양운동본부가 임병찬 총재 취임식과 임원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임병찬 총재는 지난해 12월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2대 총재 재선임돼 3년 동안 전북애양운동본부를 이끕니다. 전북애양운동본부는 그동안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도민 통합운동 등을 선도해왔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수와 임실 등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 1.5에서 4m, 앞바다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